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열정윤리 선생님입니다. 오늘은 동양의 직업관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동양의 직업관. 다른 그 단원에 비해서 직업윤리 이 파트가 뭐 그렇게 되게 뭐 대단하게 어려운 부분이 아니지만 알지 못하면 틀리는 그런 내용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동양의 직업관 한번 해볼 건데, 여러분 동양 사상 하면은 유불도 있죠. 그러면 이 동양의 직업관 중에서는 유교, 불교, 도가 중에서 지금까지 뭐가 출제가 되었냐면 유교 사상가들 중심으로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결과적으로 봤을 때 결론만 얘기하자면 어떤 입장이든지 다 동양의 사상가들은 사회적인 역할을 분담할 것을 강조했다라는 점 정리가 돼야 됩니다. 됐습니까? 그래요. 그러면 여러분들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크게 동양의 직업가는 몇 명이 나오냐면 4명이 나오거든. 유교의 창시자 누구죠? 그렇지, 공자지. 그죠? 성선설 누구죠? 그렇지, 맹자죠. 그 다음에 성악설 누굽니까? 순자. 그 다음에 실학자.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나오고, 자, 여러분들 공자는 뭘 얘기를 하죠? 이름에 걸맞게 자신의 역할에 충실히 해라. 걸맞게 자신의 역할에 충실할 것을 얘기를 하죠.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군군신신 부부자자. 군군신신 부부자자. 하나씩 설명해 볼게요. 임금군. 임금은 임금답게, 임금의 이름답게, 신하는 신하답게, 부모는 부모답게, 자식은 자식답게. 그러니까 각자 자신의 이름에 어울리는 그런 행동, 역할에 충실히 해야 된다라는 입장이죠. 그래서 이름에 걸맞게 바른 행동을 한다라고 해서 정명정신, 정명사상이라고 하죠. 그죠? 자, 그 다음에 맹자는 여러분들 두 가지 차원에서 구분을 해야 되는데, 일단은 맹자는 정신노동자와 육체노동자를 구분합니다. 정신노동과 그 다음 육체노동을 구분한다. 정신노동과 육체노동을 구분을 하면서 정신노동자는 마음 쓰는 자, 마음 쓰는 자. 그래서 노심자라고 표현을 하고, 그 다음에 육체 노동자는 그렇지, 힘쓰는 자라고 해서 뭐라고 할까요? 그렇지, 노력자라고 합니다. 노력자. 여러분들 마음을 쓴다라는 게 어떤 의미일까? 그치? 유교에서 마음을 쓴다라는 거는 인격을 수양하는 거잖아요. 그죠? 인격자가 되는 거잖아. 인격을 갈고 닦는 자. 그래서 인격을 갈고 닦는 자가 뭐 해야 되는 거지? 그렇지. 도덕적인, 이 세상을 도덕적인 사회로 만드는 거잖아요. 그죠? 도덕 사회로 만드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인격을 갈고 닦는 법과 그 다음 도덕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도덕적인 사회를 만들 수 있는 자가 뭐가 돼야 되는 거죠? 그렇지. 관리자가 돼야 되는 거지. 세상을 관리하는 관리자가 돼야 된다는 거지. 이러한 위치에 놓인 사람을 뭐라고 한다? 그렇지. 선비라고 표현하죠. 선비. 그 다음에 이렇게 인격의 수준이 높은 인격자를 맹자는 대인이라고 표현합니다. 대인. 됐나요? 그래요. 정신노동자를 노심자라고 표현한다라는 거, 그 다음에 선비계급이 맡아야 되는 거고, 즉 선비계급이 하는 일은 뭐죠? 세상을 관리하는, 도덕적인 사회로 관리하는 그런 사람이어야 되고, 이러한 사람들을 그렇지 인격적인 수준이 높다라고 해서 대인이라고 표현한다라는 거. 그 다음에 육체 노동자는 힘을 쓰는 노력자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그렇지 일반 백성을 뜻합니다. 일반 백성. 일반 백성은 뭐죠? 그렇지 관리 선비나 이렇게 대인들의 관리를 받는 대상이고, 그죠? 대인의 상대적인 개념으로서 소인으로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들. 그 다음에 여러분들 유교 먼저 얘기를 하자면, 유교 입장 얘기하자면, 소인이든 대인이든 모든 사람이든지 간에 뭐가 될 수 있어? 그렇지.
누구나 성인이 될 수 있다라는 점은 인정했다라는 거 기억을 합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얘기를 하자면 육체 노동이든 정신 노동이든 둘의 귀천을 따졌다 안 따졌다. 그렇지. 귀천을 얘기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다음에 어느 직종이 더 우위다. 이게 우열 관계도 아니다라는 점. 하지만 여러분들 이때 당시는 어떤 사회? 그렇지. 기원전 사회입니다. 기원전 사회. 기원전 사회이기 때문에 신분제가 당연했던 사회입니다. 신분제. 그래서 신분제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점. 하지만 직업 간에 이런 직업은 뭐 천하고 귀하고 이런 직업 간에 귀천을 따지는 것은 아니다라는 점 정리가 돼야 되겠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맹자 같은 경우에는 경제적인 안정을 강조를 했어요. 경제적인 안정. 다시 돌아갈게요. 유교의 목표가 뭡니까? 그렇지. 도덕적인 사회. 그 다음에 도덕적인 인간이 되는 거야. 도덕적인 사회, 도덕적인 인간이 되는 것인데, 그래서 맹자가 강조하는 것이 뭡니까? 세상을 도덕적인 사회로 만들려고 하고, 그 다음에 사람들을 다 도덕적인 인간으로 만들게끔 이렇게 지도하는 게 목표인데, 통치자의 노릇인데, 통치자가 나를 어떻게 다스려야 될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일반 백성들을 이게 도덕을 가르치려면, 도덕적으로 교화를 하려면 우선 뭘 해야 된다? 그렇지. 일정한 재산을 마련시켜 줘야 된다. 일정한 재산을 마련시켜 준다라는 게 뭐죠? 그렇지. 경제적으로 안정 시켜 준다라는 거죠. 생업을 보장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일정한 재산, 이거 두 글자로 뭐라고 할까? 일정한 재산. 맞아요.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항산이라고 합니다. 항산. 그렇지. 일정한 생업이 보장되어야지. 그래, 결국에는 유교가 하고자 하는 말이 뭡니까? 도덕적 인격을 갈고 닦는 거잖아. 이제 도덕적인 마음. 이걸 뭐야? 이제 변치 않는 마음이죠. 변치 않는 마음. 않는 마음. 항상 일정한 마음. 이건 뭐예요? 도덕심이죠. 도덕심. 이런 도덕심을 또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건 항산이잖아. 그치? 일정한 재산에서 항산이잖아. 그러면 이건 뭘까? 일정한 마음을 뭐라고 할까? 그렇지? 항심이라고 합니다. 항심. 그래서 일반 백성 같은 경우에는 항산이 있어야 항심이 있고 항산이 없으면 항심이 없다. 그래서 뭐 유항산, 유항심, 뭐 무항산, 무항산, 무항심 뭐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여러분들 무항산, 무항심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런 단어는 요새 기출에 잘 표현도 안 되죠. 그러니까 이런 논리를 잘 이해를 해야 된다라는 거. 그 다음에 상대적으로 일정한 생업이 보장되어 있지 않더라도 도덕심을 유지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이 누구다? 그렇지, 선비계급이다. 선비계급은 뭐야? 그렇지, 항산이 자, 봐. 항산이 있든지 없든지. 자, 항상 일정한 재산이 있든지 없든지, 경제적인 생업이 보장되든지 안 되든지 간에 뭐가 된다? 그렇지. 항심을 유지할 수 있다. 요 논리가 뭡니까? 무항산, 유항심 뭐 이런 거죠. 그냥 무항산, 유항심 이거 외울 필요가 없는 것이 그냥 요 논리를 이해를 하면 된다라는 거. 됐습니까? 그래요.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맹자를 한번 정리를 해봤고, 그 다음 순자 한번 정리해 볼 건데, 그래, 순자가 조금 길어요, 여러분들. 순자를 기본적으로 이해를 하려면 두 가지 차원으로 정리를 해야 됩니다. 일단 그가 성악설이라는 점. 그렇지. 여러분들, 성악설이라고 해서 인간이 뭐 악하다, 악마다 이게 아닙니다. 악랄하고 사람 그런 게 아니라 그런 게 아니라 막 살인 저지르고 이런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인간은 뭘 가지고 있어? 그렇지. 이기적인 욕망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야. 이기적인 욕망 혹은 이기적인 욕구를 가지고 있다. 그런데 이에 비해서 사회적인 재화나 가치는 어때? 유한해 무한해. 그렇지. 유한하죠. 인간은 이기적인데 제한은 유한해. 그러면 가만히 놔두면 세상이 엉망진창이 되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그렇지. 이기적인 욕망은 그렇지. 본성은
본성을 교화시킬 뭐가 필요해? 그렇지, 사회적인 규범이 필요하겠죠. 그리고 또 뭐가 필요합니까? 그러니까 부족한 재화를 적절하게 분배함으로써 인간의 욕구나 욕망을 적절하게 충족시킬 수 있는 그런 뭐가 필요합니까? 그렇지, 재화에 대한 공정한 분배 기준이 필요하겠죠. 자, 여기서 포인트. 자, 이러한 인간의 본성을 선하게 변화시키는 규범과 그 다음에 재화를 공정하게 분배시킬 이런 기준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치, 예라고 합니다. 예. 그렇지. 여러분들 예절, 뭐, 그 다음에 예의하면 인사국복하고 이렇게 뭐 그런 이렇게 예의 바른 태도만 얘기를 하는데, 이때 당시 예는 그렇지, 그런 사회적인 도덕 규범뿐만 아니라 어떤 의미도 있냐면, 그렇지, 이런 사회를 질서 있게 다스리는 제도의 의미도 가지고 있다라는 거. 그것을 순자는 통틀어서 예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점. 그래서 지금 직업관 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예에 따라서 그렇지, 직업을 나눈다라는 게 어떤 의미인지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순자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를 기준으로 삼아서 덕에 따라서 사회적 지위를 분배해야 되고, 그 다음에 능력에 따라서 관직을 구분지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구분짓고 구별하고 구별하고 분별해야 된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거든요. 그죠? 이에 따라서 그렇게 봤을 때 순자의 분배 방식은 균등 분배일까 차등 분배일까? 균등 분배일까 차등 분배일까? 그렇지, 차등 분배겠죠. 덕에 따라서 덕이 높은 사람들은 높은 사회적 지위, 그다음에 능력이 많은 사람은 거기에 맞는 관직을 구별해서 나눠줘야 된다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예에 따라서, 그렇지, 능력과 적성에 따라서 직업을 구분해야 된다. 그지?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예에 능통한 자, 그렇지, 도에 정통한 자, 뭘 맡겨라? 선비를 맡겨라. 선비를 맡겨라. 왜? 선비는 세상을 도덕적으로 다스려야 되는 사람이죠. 그러려면 뭘 알아야 되죠? 그렇지, 예에 대해서 알아야 된다는, 도에 대해서 알아야 된다라는 거지. 그래서 도덕적인 사회로 만들 거 아니야. 누가? 선비는 뭐에 대해서 알기 때문에 예에 대해서 안다라는 거지. 그 다음에 또 요런 얘기를 합니다. 사물에 정통한 자. 사물에 정통한 자. 그러면 사물이 뭡니까? 물건, 농작물 이런 거잖아요. 그죠? 물건, 농작물. 그래서 이런 농작물들, 즉 밭일을 잘하는 사람은 뭘 맡아야 되지? 그렇지. 농부를 시켜야 되고, 그 다음에 만들기를 잘하는 사람 뭐 해야 돼? 그렇지. 공인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매매, 판매를 잘하는 사람들은 뭘 맡겨야 돼? 그렇지. 상인 역할을 맡겨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죠? 사물에 정통한 자는 밭일, 만들기, 판매를 하고, 예에 정통한 자는 그렇지, 선비 역할을 맡아서 이런 사물에 정통한 자들을 어때? 그렇지, 다스리는 일을 맡아야 된다는 거죠. 물론 선비가 밭일을 직접 잘하지도 못하고 만들기를 잘하지도 못하고 사람들 만나서 물건 파는 일은 잘 하지는, 여기에 정통하는 것은 아니지만 어떤 각각의 일에, 사물에 어떤 사람들이 필요하다라는 거, 어떤 역할, 어떤 능력을 지닌 사람들이 이런 역할을 잘하는지는 이거는 잘 알기 때문에, 예에 대해서는 잘 알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을 다스릴 수 있다라는 거지. 그렇지? 그런 논리로 여러분들 이해를 하면 됩니다. 선비가 밭일 잘해서 이런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일에 어떤 역할, 어떤 능력을 지닌 사람들을 적재적소에 일을 맡기는지, 이렇게 사람들을, 사물에 정통한 자들을 관리하는지는 아울러서 선비가 잘 알기 때문에 요런 다스리는 역할을 맡아야 되고,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돼? 그래서 사농공상 해서 선비는 농부, 공인, 상인 이런 일반 백성들을 다스리는 역할을 맡아야 되는 거죠. 이런 사람들은 다스림을 받는 자고. 되었습니까? 그래요. 근데 여러분들 잘 보세요. 순자는 여러분들 왜 위대하냐면 맹자와 마찬가지로, 그렇지, 맹자와 마찬가지로 이렇게 신분제를 부정하지 않습니다. 신분제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지, 노력과 능력을 강조했다라는 점이 탁월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죠?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왕공의 자손이라도, 왕공의 자식일지라도 얘를 몰라, 이제 공부를 안 해, 예법에 대해서 몰라, 그러면 이런 사람들은 선비 자격이 없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거든. 그죠? 그때 당시로서는 굉장히 파격적인 얘기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서민의 자식일지라도 얘에 대해서 잘 알아. 얘에 대해서, 예법에 대해서, 도에 대해서 잘 알아. 그러면은 이 사람들은, 그렇지, 선비라는 직업을 갖출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거든. 이런 점에서 그가 후천적인 요인을 더 강조했다라는 점, 여러분들 정리를 하면 되고, 그 다음에 실학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자, 실학은 여러분들 요것만 생각을 하면 됩니다. 누구나 양반이라고 해서, 그렇지, 뭐 하면 안 돼? 놀고 먹으면 안 된다. 먹으면 안 돼. 그렇지, 이들도 뭘 해야 돼? 그렇지, 노동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거든. 그죠? 그런 점에서, 그지, 후천적인 노력과 그 다음에 세습적으로 직업이 세습화되는 거에 대해서 비판했다라는 점, 요 점을 실학에서 정리를 하면 될 겁니다, 여러분들. 자, 오늘 동양의 직업관 이상 마치도록 할게요.